컬처 중에서 웹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확산되진 않았겠죠.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진 않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만화웹툰 쪽에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199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가 일본 만화 시장을 거의 모방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잡지들의 만화 잡지들의 이름들이 일본의 만화 잡지의 이름과 거의 흡사했죠. 점프라든가 여러 소녀 만화 쪽 르네상스라든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에 전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대본수, 대여점, 축소 이런 것도 있지만 선적 판매 만화 시장 위축이 있고 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게임 때문에도 만화는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그때 일본에서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 원피스 같은 아주 엄청난 IP가 나왔죠. 아주 탄탄한 스토리텔링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일본 만화들이 일단 잡지에서 소비되고 그 다음에 단행본으로 소비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있죠. 원소스 멀티유즈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도전을 합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중심으로 웹툰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요. 매직 코믹스가 등장을 하면서 되게 본격적인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공모전을 했는데요. 상금이 1억 1천만 원 아니고요. 1억. 이거는 정말 전 세계 그 콘텐츠 시장에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매직 코믹스가 힘을 발휘를 했죠. 그리고 웹툰 플랫폼, 에이전시, 제작사 이런 데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시장을 나눠먹고 먹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웹툰산업 실태조사 2024년도 거를 보니까 이제 시장 규모가 2조 1,895억 원 정도 시장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도도 되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 산업 중 전년 대비 25% 증가를 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웹툰을 소비하느냐 이거 아까 MZ세대 나오는데 아픔과 고통을 반영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MZ세대들이 취업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못 사잖아요. 대학 교수인 저도 제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없다? 못 삽니다. 육아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요즘 MZ는 둘이 일을 해야 돼요.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스마트폰에서 웹툰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엔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엔딩은 열린 결말이 없고요. 닫힌 결말이고 그 다음에 전부 해피엔딩이고 애를 2명씩 3명씩 끼고 웃으면서 끝나요. 진짜 이거를 알고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자꾸 웹툰이 왜 나오냐고. 왜? 그냥 만화였을 뿐인데 왜 이게 자꾸 부각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한다면 믹스미디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원소스 멀티유즈가 아주 흥미롭게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스토리,
스토리텔링, 연출, 그 다음에 그림입니다. 그림. 근데 웹툰을 잘못 알고 계세요. 웹툰 하면 그림 잘 그리면 되지. 아닙니다. 상명대학교에서 학생들 뽑을 때요, 성적으로 3배수 남겨놓고 걔네들만 실기를 봐요. 그림 잘 그리는 데는 시키면 되잖아요. 연출하고요,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시고 그림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다른 말이 돼요. 다른 시장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빨리 몰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응급주기가 일정해서 독자층을 유리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은 개화기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웹툰 개화기 때. 예. 뭐 요즘 이제 대학생들 보면 저는 성장기예요, 뭐 확장기예요, 뭐 이러는데 지금은 개화기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누구냐? 저는 이제 뭐 성장기에다가 강풀을 넣긴 했지만 저는 강풀이라고 합니다. 강풀이 뭘 증명을 해줬냐면 강풀의 그림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잖아요.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과 1학년도 저렇게 안 그리는데 누가 그랬어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쭉 보여주면 스토리에 빠져요. 그리고 연출에 넘어가요. 바로 웹툰은 스토리를 소비하고 연출로 사람을 홀리는 그런 이야기 세상인 거예요. 그거를 강풀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열어준 거죠. 지금 좀비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도 웹툰이죠. 그 작품 웹툰 보시면 그림이 많이 떨어집니다. 웬만한 웹툰들 보면 디테일이 엄청나요. 막 빛도 주고 다 컬러에다가 빛도 주고 뭐 후보 정작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따라하기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산업,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신 중증 예상센터부터 뭐 마녀, 뭐 찌질의 역사, 악연 전부 다 웹툰입니다. 좀비 딸까지. 그리고 OTT 시장에서도 웹툰을 너무나 환영하고 있죠. 왜 웹툰을 보면 적어도 70% 정도는 예견할 수 있어요. 이게 대박을 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하고 연출하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뭐 다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피코마, 뭐 웹툰 전부 시리즈, 뭐 카카오 페이지 전부 네이버하고 카카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4월 29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 K컬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김정태 교수한테 미안한데 게임의 연표 교수율이 6이고 우리 웹툰은 40이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출 국가별 비중도 일본이 40이다.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 만화 웹툰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이 일본입니다. 거의 한 7조 시장 되거든요. 6조 8천 얼마니까 7조 시장 돼요. 근데 우리가 2조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시장은 되게 넓고, 그리고 이게 종이만화도 일본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종이만화하고 웹툰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웹툰이 좀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 만화 시장에서도 여전히 처음에는 저희가 70%를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일본에 끌려다니고 의존하는 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서사 콘텐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드디어 웹툰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만화를 흑백으로만 보다가 그 눈높이를 우리가 높여버린 거예요. 전부 올칼라에다가 영화 이상으로 리얼하고 그리고 배경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배경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일본이 그 못했던 거죠. 흑백 만화로 그려서 얼마든지 자기네 내수 시장에서 먹고 사는데 왜 웹툰을 해? 하다가 일본이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중국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신호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건 전부 전문가들이 다 예견했던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동남아시아 12.3%, 북미, 남미, 유럽, 기타 국가가 아직 우리가 먹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더 깊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 연재 작가의 연가 투표율이 엄청 많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기안84라든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비생 윤태호 작가 몇 년 동안 40억 벌었다고 난리인데 그거는 흔치 않습니다. 되게 어쩌면 윤태호 작가가 물론 글 IP하고 그림 IP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보통 3,8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50% 웹툰 작가의 50% 이상이 이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산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체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그리고 지원 이후에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웹툰이 매주 뭐 60컷에서 많게는 뭐 90컷 이렇게 올리는데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량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밑에 얼굴 그리는 사람, 뭐 배경 그리는 사람을 두게 돼요. 그러면 여기 통계에서 누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계산도 정확하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작하는 날이 6일 이상이고요. 그리고 창작하는 시간도 10시간에서 11시간이 평균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졸업한 친구들 제작하는 팀들 물어보면 이 노동 강도가 훨씬 세고 길어요. 이건 통계를 내서 이런 거지 정말 많이 우리가 좀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제대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등학생들한테 만화 웹툰 작가는 10위에 들어간다. 네, 이건 먼저 만화 웹툰에 종사하는 분들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지옥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이라서요. 지금도 양대 포털이 모든 시장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당장 올해만 해도 웹툰 작품 등록수가 이제 8,123평이고 전년도기 17.9% 감소했습니다. 신작도 26.4% 줄었고 순수히 신작이라고 하는 이런 이 부분도 15.5% 감소를 했는데 이 수익성 악화, 제작비 상승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L이라고 하는 장르, 그거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BL이라고 하는 장르 중에서 센 거 그리고 뭐
뭐 남성들이 보는 뭐 이렇게 성애물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힘을 써서 그렸지? 이게 그럴 일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작비 상승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 힘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장르 편중도 되게 심하고 뭐 광고 부동 매출 성장세 둔화됐고 당연히 제작사의 장애물이 되겠죠. 인건비, 외주비, 마케팅비, 정부 예정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난리예요. 뭐 피넛톤 2월 28일 날 문 닫고요. 스푼 코믹스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코미코 10월 31일, 버프툰 연내 종료를 합니다. 신작이 영권인 플랫폼이 10곳이 넘어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뭐 이렇게 웹툰 매출액은 뭐 2조 1,890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주 시장도 있고 일본도 있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당장 올해부터 제작이 안 되고 있다고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뒤에도 미래발전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빨리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캠프에 들어가서 냈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웹툰이 종주국이 우리잖아요. 웹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세계 만화가 대회가 홍콩에 있었어요. 8월에 바로 얼마 전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웹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일본은 디지털 만가를 세계 표준화하고 싶어요. 중국은 전자 만화를 세계 표준화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눈치를 당연히 보죠. 대만은 찍소리도 못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싱가포르, 뭐 다른 나라들, 중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도 중국의 이런 정책에 거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골든타임을 놓쳤는지 몰라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표준화를 통해서 되게 얻을 게 되게 많았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좀 정부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웹툰 아카이빙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대 웹툰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뭐 라이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계속 연재를 했었고 여러 플랫폼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 웹툰도 다 같이 사라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웹툰 종주국인데 없다고요. 흔적도 없다고요. 종이가 아니잖아요. 날라가 버렸어. 작가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데이터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아직도 아카이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임도 그렇고요. 음악 쪽도 그렇고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약을 낼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을 만들어야 된다. 뭐 K 웹툰의 세계적인 위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여러분들도 보셨던 20년이 넘은 시카프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오세훈 시장이 날려버렸습니다. 아주 가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요거를 우리가 문체부에도 드렸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일부 단체하고 일부 어떤 학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하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몇 군데 기획사가 붙어가지고 나눠 먹고 문체부 장관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정도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웹툰 관련자들
다 초대하고 작가들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망도 주고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상도 주고 더 이거를 권위 있게 확산을 시키려고 이 안을 낸 거였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그것도 또 제가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다양성 만화 지원 사업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 안 되는 만화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폐기물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장르가 다 정해지죠. 상업적인 웹툰 하면 현판, 로판, 요즘 BL도 들어가지만 로맨스, 공포물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고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언해피로 끝나고 막 끔찍하게 끝나고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숨을 쉬고 자기 작품을 계속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틈이 다양성 만화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전부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관리 감독이 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나온 것들을 바로 조선출판사와 기획으로 엮어서 많은 분들한테 손에 쥐어지는 책으로도 만들고 해외에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유통지원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AI 기술 강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래서 난리인데 저는 사실 저도 AI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좀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편하게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역할로서 AI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선을 넘치면 안 되느냐 이게 먼저거든요. 철학과 전망이 먼저인데 철학과 전망 이전에 지금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막 AI 얘기 좀 하면 저한테 막 연락 와서 AI 좀 해주세요. 뭘 얘기를 하냐고 뭘. 그리고 AI 안 쓰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다 AI 전문가인데 AI는 하나 툴인데 포토샵 얘기해주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동 강도 완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이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자동 생성 컬러링 보조 폰트 시각화 이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노동 강도가 줄면 시각 구현을 보강을 할 수 있고 특히 스토리 구조하고 캐릭터의 감정선, 연출을 잘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근데 결과물의 완성도와 독창성은 이거는 AI는 못하죠. AI가 물론 AI가 계속 학습하고 진보하면 독창적인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은 되게 미묘해서요. 점 하나를 어디에다가 딱 찍었어. 얼굴 안에서 여기에 찍든 어디에다가 찍든 간에 점 하나 때문에 이미지 달라지거든. 근데 거기까지 간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짜내고 하는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작가적 감성을 담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 분명히 AI를 아주 잘 쓰는 작가는 AI를 잘 알아서 그걸 잘 쓰는 게 아니고요. 작가적 감성이 충만하고 자기가 선이든 면이든 색이든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작가한테는 더없이 좋은 동반자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도약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별 IP의 웹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이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날로 먹을 수 있는 IP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의 역사를 웹툰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따져보세요. 몇 개 나라입니까? 물론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웹툰 콘텐츠를 넘어서 전 세계 IP가 모이는 용광로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가별 유명 TV 시리즈 웹툰화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할 수도 있죠. 언어권별 슈퍼 IP 웹툰화를 통해서 웹툰 콘텐츠 확산의 플랫폼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유인 뭐 서사 이런 것들 발굴해가지고 웹툰 만들고 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게 웹툰만이겠습니까? 음악도 그렇죠. 게임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웹툰 분야 신생 창업 지원 확대 및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불공정 자폐착취 프레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자하고 창작자 상생 구조가 좀 확립되어야 된다. 특히 대형 포털 쏠림으로 창작자 기업이 모두 비효율화 상태에 있고 이미 뭐 5년, 10년 전부터 예견하고도 그냥 쭉 빠져왔어요. 그리고 좀 뭐 기업들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불공정 개혁 일반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강제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속 배경으로 보신 이 사막 어디신지 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브라질에 있는 레소리스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게 우기 때 물이 쫙 폭우가 내리면 수천 개의 에메랄드 호수가 막 생기잖아요. 저는 K 컬처 포럼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K 컬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비가 쫙 빠져들면 거기에 또 물고기 어떻게 되냐고요? 이 생태계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모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비가 내리면 또 쫙 나옵니다. 그래서 레소리스 같은 우리 K 컬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